오늘 주제와 관련돼서 제가 몇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우선 오늘 주제를 보면서 참 기가 막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이게 주제가 돼야 되는가? 물론 열띤 토론을 하셔야 되겠지만 그동안 사법에서 이루어야 될 정의가 지연되거나 정쟁화되면서 제때에 신속하고 공정한 결론을 못 내림으로써 국회에 정치판의 정치 쟁점으로 이게 끌려 들어오고 다수의 횡포 또는 정쟁으로 이것을 죽기 살기 진영 싸움으로 몰고 가고 팬덤 싸움으로 몰고 가는 바로 그런 현상 때문에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정상 국가가 아닙니다. 특히 사법적인 정의에 관해서 정상 국가가 아닙니다. 이것을 어떻게 정상화시킬 것인가, 이 점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문제도 해결이 돼야 되겠죠. 저는 지난 대선 당시에 정권을 무도한 야당에게 넘겨주면 그동안 대한민국이 이룬 모든 헌법 질서와 우리 국민들이 피땀으로 이룬 성과, 그리고 미래의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가 쌓아놓은 자산들이 모두 무너질 수 있다라는 바로 그런 절박감 때문에 제가 비록 경선의 경쟁자였지만 제 모든 것을 내놓고 정책본부장으로서 그리고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에 대한 공격수로 나섰습니다. 뭐 흔히들 일타 강사로 기억하시는데요. 제가 당시에 대장동, 백현동, 위례, 성남FC 그리고 대북 송금까지 수십여 건을 새롭게 폭로하거나 고발을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저는 단 한 건도 그와 관련해서는 고발을 안 받았습니다. 왜냐? 모두 팩트였기 때문에. 그리고 고발하면 대질 조사를 받자고 제가 제의를 했기 때문에 당시에는 고발을 안 받았습니다. 그 내용들이 지금 전부 수사가 진행 중인데요. 너무나 유감스러운 것은 우리가 3월 9일 선거에서 이겼고 5월에 정권이 출범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인사가 지연된다든지 해서 그때 가을까지도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이 못 됐습니다. 이미 팩트 고발이 다 된 거에 대한 고발인 조사도 제대로 안 되다가 22년 하반기부터 시작이 됐고 일부는 이제 기소가 됐죠. 이제 위증 교사라든지 아니면 허위사실 공표의 선거법 위반 같은 경우는 지금 1심으로 기소가 됐는데 나머지는 아직도 언제 기소가 될지 또 불확실할 뿐만 아니라 성남FC 사건 같은 경우에는 기소를 해놨더니 증인만 지금 400명이 신청이 돼가지고요. 400명 이거 증인 신문하다가 이게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이런 상태로 수사와 재판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검찰 수사는 신속하고 철저하게 그리고 법원의 재판은 역시 신속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지연된 정의는 부정의입니다. 지금 다수 여당을 앞세운 재판 지연, 수사 방해 그리고 국민적인 의혹이라는 정치적인 핑계를 대서 모든 것을 국회의 특검의 장으로 끌고 오려는 이런 민주당의 사법 정의를 짓밟고 국가를 비정상 국가로 끌고 가는 이러한 무도한 정쟁 시도에 대해서 우리 국민의힘은 단호히 맞서 싸워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은 빨리 재판을 받고 사법적인 신병이 되든 재판 결과가 되든 대한민국 사법정의에 바로 적용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토론하는 주제보다 저는 더 시급할 뿐만 아니라 사법정의의 본질에 더 충실한 길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당 지도부는 모든 방법 그리고 국민 여론에 호소를 하면서 이 부분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몸을 던질 겁니다. 그리고 중간에 국회에다가 체포동의안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모두 다 그게 국회 민주당의 방탄에 의한 부결은 어쩔 수 없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러면 차라리 불기소 기소를 하자. 방탄은 민주당이 한 거고 재판은 법원이 해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재청구하면 반드시 민주당을 분열시킬 수 있다. 성공은 했습니다마는
법원에서 기각이 되는 바람에 우리 당시에 강서 선구에 치명타, 우리 이번 총선에도 치명타로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가서 어떻게 범죄자를 국회로 보낼 수 있냐? 제가 바로 이재명과 대결한 사람인데요. 민주당 지지자들 그리고 중도층들은 아니 영장이 기각됐지 않냐? 뭔가 문제가 있으면 벌써 결론이 나도 났겠지 라고 하면서 그들이 치는 어떤 방어 논리에 대해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먹혀들지 않는 이런 거 보면서 이게 우리에게 지금 큰 짐이 되고 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 도이치 사건, 이거 오래된 사건입니다. 자, 지난 2년 동안 검찰에 수사했습니다. 결론 냈습니까? 기소해도 좋고 혐의가 없으면 무혐의로 이거를 종결을 지어야죠. 2년 동안 뭐 했습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민주당의 특검의 소재로 주렁주렁하게 끌려온다라는 게 과연 우리 지난 2년 동안 우리 법무부는 무엇을 했고 우리 사법부는 무엇을 했고 우리 여당의 지도부는 무엇을 했는가? 저를 포함한 얘기입니다. 제가 국무위원이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우리 이 점을 정확히 짚고서 출발을 해야만 지난 2년 동안 우리 지지층들이 실망하고 사법적 정의가 지연되고 유린되고 또 이런 약점을 갖고서 우리 야당의 무도한 지도부들이 획책하고 있는 여러 가지 앞으로의 정치적인 술수 이런 부분들을 우리 막아낼 수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무엇보다도 수사는 경찰이든 검찰이든 철저하게 진행이 돼야 됩니다. 미진하면 법에 정해진 대로 특검 가야 합니다. 하지만 정치적인 의혹이라고 전부 특검 가면 경찰, 검찰, 공수처 우리 헌법에서 정해놓은 1차적인 수사기관 뭐하러 있습니까? 사회적인 약속 이거 깨도 되는 겁니까?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치적 공세 때문에 무조건 특검에서 어떻게 해결하려는 이런 것보다는 사법적 정의, 국가기관의 정상적인 기능 대신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사라고 봐주고 대통령이라고 우리가 봐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 과연 대통령이 되면 재판이 지연되는가라는 그런 먼 훗날의 일뿐만 아니라 지난 우리 2년 동안 지연된 사법정의, 우리가 우리의 책임과 우리의 헌신을 다하지 않았던 우리의 잘못 이것을 어떻게 처절히 반성해서 앞으로 남은 3년간 3년도 아닙니다. 앞으로 1년 동안 이 문제를 어떻게 바로잡고 우리 지지층들이 그동안 답답해하고 우울해하고 우리 지도부에 대해서 실망하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반전시키고 회복시킬지, 그리고 야당이 우리 여당을 우습게 보고 우리의 전투력을 경멸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똘똘 뭉쳐서 그리고 헌법적 가치와 국민적인 상식을 가지고 사법적인 공정과 정의를 가지고 우리의 정권 국정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의 길을 탄탄대로로 우리가 반전시킬 수 있는 그런 노력이 우리 모두 뭉쳐서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고요. 오늘 토론은 토론대로 제가 아주 경청하고 앞으로 깊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건투와 건승을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